자, 부등식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질문하는 문제가 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고민을 했을 때 질문할 만한 문제들을 잘 질문한 것 같아서 뻘질문 없고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고 꼭 혹시 과제 다 못한 친구들은 저렇게 또 문제를 저런 걸 해결할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1번에 1번 봅니다. 자, 출제 빈도로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부호를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좀 골 때리지? 자, A하고 B하고 C 가면 갈수록 커진다. X하고 Y하고 Z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X랑 Y랑 Z랑 더하면 그 결과가 0이 된단다. 지금 X하고 Y하고 Z가 같을 수가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근데 세 개를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중에 누군가는 더하기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빼기가 돼야 되는데 확실한 건 가장 큰 X는 양수가 되고 가장 작은 Z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얘가 음수면은 다 음수니까 더해서 0 될 수 없고 얘가 양수면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0 될 수 없고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돼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Y는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부호관계를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X의 부호 양수고 Z의 부호 음수기 때문에 양수, 음수로 시작하는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문제를 질문한 이유는 이거겠지. AX에 더하기 BY에 더하기 CZ라고 하는 놈의 부호가 과연 뭘까?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알고 있는 건 X랑 Z는 알잖아. 그럼 뭘 모르냐? Y를 모르죠. 그럼 모르면 없애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를 Y로 정리해서 Y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Z인 걸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야, AX Y 대신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Z에 더하기 CZ를 계산을 하면 이 친구 X로 묶어주면 A 빼기 B야. 뒤에 있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를 Z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B 더하기 C야. 자, 이제부터 부호를 확인해 볼게. 여기 있는 X의 부호는요. 양수. A 빼기 B의 부호는 뭘까요? 야, 봐봐. A 빼기 B의 부호는 뭐죠? 마이너스죠? 그럼 둘이 곱한 건 일단 음수네. 그럼 얘가 음수라면 전체 부호를 음수로 판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Z 부호 뭐죠? 음수죠. 자, 빼기 B에 더하기 C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그럼 두 개 더하면 음수.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게 되는구나. 안녕.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야. 그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좀 중요한 것들은 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늦지 말고 같이 좀 앉자. 옆에 친구 좀 같이 좀. 그래. 아, 그래? 자, 1번에 2번은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어려워. 1번에 2번이 내가 볼 땐 좀 더 어렵고 디귿 때문에 좀 어려울 텐데. 자, 1번에 2번도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사실은. 자, 보자. 지금 1-2번에 보면은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고 B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고 C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래. 기억부터 볼게. A, B 더하기 1이 A 더하기 B보다 크냐. 자, 봅시다. 우리가 두 개의 식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는 경우는 제곱해서 뺀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지수식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눌 수도 없는 게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루트하고 그것도 없는데 제곱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볼 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그 식의 부호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 B 더하기 1에서 A도 빼고 B도 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호를 확인해 보려 하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A로 묶어. 그럼 B 빼기 1이 돼. 그 다음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B 빼기 1이 돼. 그래서 B 빼기 1로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 자, A 빼기 1 곱하기 B 빼기 1이 되게 돼.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 뭐 0. 얼마 정도인데 1을 빼면 음수겠죠. 마찬가지로 음수겠죠. 그럼 양수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데 양수가 된다? 그럼 이거는 왼쪽이 원래부터 컸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무난한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지. 그럼 니은 정도까지도 뭐 할만해. 자, 니은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A, B, C에다가 1을 더한 놈 하고
A 더하기 BC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뺄게. 자, A, B, C 더하기 1에서 A도 빼고 BC도 빼서 이 친구의 부호를 확인해 보려고 해.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내가 뭘로 인수분해할 수 있냐? BC로 묶으면 A 빼기 1. BC로 묶으면. 그러니까 얘도 빼기로 묶어주면 A 빼기 1.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A 빼기 1에 자, BC 빼기 이렇게 됩니다. 부 확인해볼까? 자, A의 절대값 C보다 작은데 1을 뺐어. 음수겠지. 근데 B하고 C가 둘 다 절대값 C보다 작은데 그걸 곱했어. 그러면 얘도 절대값 C보다 작겠지. 근데 거기서 1을 뺐어? 그럼 얘도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음수 곱하면 양수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원래보다 컸다는 얘기죠. 니은 정도까지는 솔직히 시험에 나올 만한데 디귿은 좀 어렵더라고. 위에다 쓸게 디귿. 자, 디귿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A, B, C, 자, A, B, C 더하기 2가 누구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좀 어려워. 나 솔직한 사람이잖아. 왜 우리 나를 로그인하게 만든 것처럼 선생님을 답지를 보게 만든 문제 디귿은 좀 어려워. 인간적으로. 나 이게 다 오픈하니까. 선생님이라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잖아. 나도 인간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뭘 사용할 거냐면 니은에 나와 있는 니은에서 밝힌 이 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돼. 좌변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해주면 내가 확인하고 싶은 부등식은 A, B, C 더하기 2는 뭐보다 크다는 사실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지? 이건 내가 참인 걸 확인했잖아. 근데 왼쪽을 보니까 1이 아쉬워.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1을 더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니은을 통해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식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대소관계 얘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해. 근데 보니까 왜? 왜? 그래 얘기를 해. 이거지 이거 그지? A 더하기 BC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나는 얘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 쉽게 말하면 A를 제거하고 나면 얘하고 얘에 대한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해. 자 봐봐. B 더하기 C에서 BC하고 1을 뺀 거야. 그럼 이것도 B로 묶어주면 1 빼기 C.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지 않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 빼기 C.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B 빼기 1이랑 1 빼기 C가 되거든? 그럼 B 빼기 1은 음수지? 그지? 그잖아. B가 또 절대값 C보다 작으니까 0. 얼마 풀만 0. 얼마니까 1 빼면 음수인데? 그럼 얘는 뭐가? 양수가 되죠? 그럼 내가 얘에서 얘를 뺐는데 그 결과 음수란 얘기는 둘 중에 누가? BC 더하기 1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황색 식을 통해서 BC 더하기 1이 B 더하기 C보다 크다는 걸 확인한 거야. 지금 주황색은 별도로 계산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BC 더하기 1이 B 더하기 C보다 크니까 이 식은 A는 그대로 동일하게 있는 상황에서 BC 더하기 1이 B 더하기 C보다 크니까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A, B, C 더하기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야. 좀 과해. 조금 과한 것 같아. 디귿은. 내가 괜히 답봤다 그랬나? 애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더러운 문제. 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3-1번. 이런 거는 좀 중요하죠. 자, 3-1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문제하고 어떤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문제냐면 미리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자면 3-1번 문제하고 저 뒤에 있는 몇 번 문제가 비슷하면 20-2번이 비슷해. 3-1번하고 20-2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럼 이제 3-1번 문제 풀고 또 이따 설명할 때 잘 들어봐. 자, 봐. 3-1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0부터 3, 4에 있는 모든 m에 대하여 0.1, 0.2, 0.3, 0.4, 1, 2, 1.1, 1.2 이런 거 다 모든 이거에 대해서 2x 빼기 1이 m 곱하기 x 빼기 2.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그러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좀 다르게 풀 건데 그 이유 얘기해 줄게. 너무나 많은 m이 있어.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m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사실은 없어서 변수, 메인 변수를 m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부등식이 아니라 m에 관한 부등식이야. m에 관한 부등식. 오케이? 그래서 이쪽 넘겨주면 자, x 빼기 2라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식이 음수가 되고 싶다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이 안에 m이 너무 많아. 그럼 그런 각각의 m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x값의 조건을 판단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m이 주 변수로 생각을 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m에 대해서 m에 관한 1차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예요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해. 그럼 이 m에 관한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지. 이 구간에서 음수가 되려면. 그럼 그림이 어떻게? 아,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되는 거구나. 이 fm이라고 하는 m에 관한 1차 함수의 식이 이 밑에를 지나가 줘야 0과 3 사이에 있는 m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언제나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결과하고 3을 집어넣은 결과가 음수가 돼야 된다. 자, 물어볼게. 민송아, 0하고 3 집어넣은 게 0이 되는 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신중하게 대답해. 찍지 말고. 될까 안 될까? 되지. 이 문제가 만약에 집요하게 0하고 3까지를 고민했다면 0하고 3에서도 음수가 돼야겠지. 근데 나는 0하고 3은 내 관심 대상 아닌데 나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만 궁금한데 그럼 3에서 0이 된다 해도 문제 될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는을 붙여주는 여기까지 생각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요 m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m 대신에 0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음수이거나 0이 돼줘야 되고 그 다음에 m 대신에 3을 넣은 거 m 대신에 3을 넣은 거 그럼 3x 빼기 6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그럼 순서가 좀 웃길지 모르지만 아까 비슷한 문제 있다 했으니까 그럼 뒤에 거를 먼저 좀 풀까? 순서대로 풀까? 뒤에 거 풀까? 풀지 뭐. 자, 얘랑 거의 뭐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30 몇 번이었지 아까? 내가 아까 몇 번 문제랑 똑같다고 했냐? 20-2번이라 그랬어? 아, 그래? 아, 그러네. 자, 순서는 좀 약간 꼬이지만 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20번의 2번 문제 볼까? 니네가 해볼래 한번? 20번의 2번 봐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모든 p에 대해서 왠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처럼 문제는 돼 있지만 p에 관한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로 문제를 바꿔 풀려 하고 그래서 넘겨. 그리고 p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해. 그럼 p의 개수. 자, x 빼기 1만큼의 p 그 다음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언제나 양수. 자, 이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p에 대해서 이 p에 관한 1차 함수가 함수값이 양수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서 2까지를 생각하겠다. 그럼 이 범위에서 이 1차 함수가 함수값이 양수이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겠네.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p에 관한 함수식인 fp라고 하면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거 양수가 돼야겠지. 상미야, 는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지. 이번엔 내가 마이너스 2까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도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이게 는이 없어? 그럼 여기 는이 붙겠지. 이런 일들은 뭐 부등식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배에 x 빼기 1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고 자, m 대신에 2 집어넣어주면 2배에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도 양수가 되는다. 두 가지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어려운 문제로 그래도 종종 나오는 문제니까 같이 연관 비슷하죠? 자, 우리가 맨날 x에 관한 부등식만 푸니까 x가 메인 변수라 생각했는데 이 사이에는 p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생각하냐? 이 안에 m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생각하냐? 그럼 메인 변수를 바꿔서 m이나 p로 생각해서 거꾸로 x값의 범위를 계산해 보자. x를 개수인 것처럼 생각해서 x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보자. 자, 이게 바로 두 문제의 공통점이야. 자, 3-1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2번. 자, 문제가 이렇게 너무 강강강 가다가 이게 5-2번처럼 어렵지 않은 문제도 간혹가다 있죠. 자, 5-2번 갈게. ax 더하기 1이 b보다 작거나 같다. ax 더하기 1이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나왔대. 야, 요 정도면은 레드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보편적인 많은 문제니까 한번 봐. 그냥 물어볼게. 예원아, b가 만약에 음수면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없지? b가 만약에 0이면 해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해 하나 있겠지? 물론 그것도 a가 0이 아니어지면 되겠지만 이게 0이 돼.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돼? 0 되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는영의 해인 a가 0이 아니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는 해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구간으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해가 이렇게 구간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b가 일단 양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a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빼. 빼기 b 빼기 1. 여긴 ax. 여기는 b 빼기 1. 자, 이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답이 두 가지일 수 있는 거고. 채영아, a가 양수로 할까? b 음수로 할까? 어차피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뭐 먼저 해? 그래, 양수. a가 양수야. 그럼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여긴 x. 여긴 a분의 b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5가 돼야 돼. 그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그럼 넘어가면 내가 여기다 위에다 풀게. 빼기 b 빼기 1이 빼기 a고 그다음 b 빼기 1이 요게 5a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4a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모순이네. 모순이네. 풀었더니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a가 양수면 이건 모순이네. 그러니까 여긴 답이 없어. 삐 답이 없어요. 요 정도는 나와. 야, a가 음수잖아? 그럼 부등호만 바뀌어야 돼. 여기서 양변 a로 나눌 때 부등호를 바뀌어야 돼서 그럼 여기는 자 a분의 빼기 b 빼기 1 여기도 a분의 b 빼기 1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럼 누가? 얘가 5고 얘가 뭐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이것도 암산 한번 해볼게. 이거 위에 거 지우고 암산하자. 자, 이건 아까 뭐 잘못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빼기 b 빼기 1이 5a. 그러니까 넘어가면 b 빼기 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 그럼 두 개 더해. 그럼 마이너스 2가 4a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답이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 넘어가면 b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 정도는 나올만 하죠. 요 정도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나올 만한 정도의 레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안 나오냐? 근데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100점 방지로 하는 그 탑에 드는 한 5문제 정도 안에 들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좀 우리가 연습하자고 지금 레드를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이나 좀 약간 난이도 낮은 거는 내신 대비 교재하고 또 선생님이 그 교재 만들었다고 했나? 작년 기출 여기 지역 18개 학교 기출을 다 담았어. 교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고를 넘기면 다음 주쯤에 그 좀 약간 이쁜 디자인을 했는데 뭐 내 디자인 센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표절을 했습니다. 다른 이렇게 누구 교재 있길래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했는데 뭐 저작권에 걸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건 한 다음 주 주말 정도쯤에 내신 대비 교재는 아마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학원 내신 대비 교재 나올 텐데 거기 보면 뭐 한 중간 정도 문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레드로 좀 공부를 하고 좀 쉬운 문제는 좀 많이 풀어봐서 기본적인 문제도 좀 풀 줄 알아야지. 맨날 강강만 하면은 힘들잖아. 그지? 자,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문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작년에 창덕여고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절대값 3개짜리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7-1번 문제는 이 부등식의 핵에 실수해가 존재한대. 야, 봐. 이것도 한 3초면 풀립니다. 5초면 풀립니다.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가 a보다 작다 하는데 답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아마 a가 1보다 크다? 아마 3번이 아마 정답이 될 거야. 이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대. 이거 뭔 소리냐? 이 부등식은 주황색 함수가 녹색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언젠가요를 물어보는 부등식이죠. 그럼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주황색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황색의 그래프는 세숫달 모양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했지? 1에서 2에서 꺾이게 되는 그지 않냐? 자, 이 함수의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얼마 나와? 나 지금 이 점의 y좌표 구하려고 하는 거야.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2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똑같은 거 나오지? 여기가 y는 1이야. 그럼 녹색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해가 있겠냐? 주황색이 녹색보다 작은 데가 있어야 되는데 녹색이 여길 지나. 그럼 주황색이 녹색보다 작은 곳이 없잖아. 녹색이 여길 지나. 아까워. 그지? 없어. 여기 위에를 이렇게 지나가 줘야 주황색이 녹색보다 작은 곳이 있겠죠. 그러면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A는 1보다 크다. 되겠냐? 자, 이게 바로 7-1번 문제입니다. 이거 뭐 실제로 그 3개짜리로 나왔어. 창덕에 3개짜리. 야, 3개짜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그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요거 y좌표 구해서 그거보다 커요.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5초면 끝나는 건데 경우 나눠서 풀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로 부등식 푸는 연습을 시킨 이유가 그거야. 서술형으로 나눠. 근데 모르겠어. 서술형 뭐 그걸 떠나가지고. 암튼. 선생님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주셔서 그렇지. 서술형에 만약에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주셨으면은. 근데 그게 정상이야. 원래 교육과정이. 원래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함수 그래프는 같은 데서 출발을 한 거라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하나다. 이게 원래 되게 중요하게 다룬 주제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 때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 풀 때 부등식 풀고 막 이런 게 사실은 큰 교육과정의 목적이라. 왜? 영파는 알려줬어?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우리 했냐 안 했냐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럼 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 그 얘기했어? 책 잊어버렸다 얘기했어? 네. 책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부재중 전화 있긴 하나 또 오늘 엑소 오늘 간다고. 오늘 간다. 내일 가요. 오늘도 하는 거지? 네 오늘 지금 12분 후에 시작해요. 아, 그래? 여기가 올림픽 공원? 아니요. 그러면? 잠실 주경기장. 아, 잠실 주경이다. 크게 하네 이거네. 네.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자, 코 묻은 돈. 자, 7번에 1번 문제 살펴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X 좋아하는 애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는 11번에 1번이야. 이거 두 번에 나눠 가야겠다, 그지?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좀 보자고. 아니, 아까 부재중 전화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2학년 수업 중이었거든. 그래서 2학년 중에 혹시 엑소 좋아하는 애니? 그랬더니 없어 일단. 그래서 혹시 이제 아니 뭐 이런 콘서트 간다는 애가 있는데 콘서트에 어떤 애가 자기 친구 오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이 내가 알기로는 일요일로 했던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죠?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와 y는 cx의 그래프를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걸 가지고 A하고 B하고 C를 구할 수는 없고요. 부호 그리고 A, B, C의 관계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 A가 양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 함수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이 이차함수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 2를 넣어요. 그래서 4a 더하기 2b가 0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b값은 마이너스 2a라는 b하고 a에 관한 아주 중요한 관계식 하나를 얻어냈고 그 다음에 너랑 나랑 이번에 뭐 집어넣었더니 같은 결과가 나오냐면 3을 집어넣었더니 둘 다 같은 감수가 나와. 그럼 너 3 넣으면 얼마냐면 9a 더하기 3b인데 내가 집어넣으면 3c거든? 그럼 c는 얼마? b 더하기 3a거든? 근데 b가 마이너스 2a니까
아, C가 바로 A랑 일치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끝났죠. 자, 이 문제가 궁금한 부등식은 ax 제곱에 더하기 cx에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정도도 뭐 나올만 해 충분히. 자, c는 a라며 그게 ax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a라며 마이너스 2a고, 그 양변 a로 나누는데 a의 부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11번에 1번 뭐 이 정도는 할만하죠. 11번에 1번. 자, 뒤로 넘어가서 13-1번, 13-2번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 아, 정신이 없네. 폭풍 같은 날인 것 같아, 항상 토요일 날은. 자, 13번에 1번하고 13번에 2번 문제 풀 텐데, 야, 13번에 1번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루트 나오는 거 보니까 근해 공식 좀 써야 되나 본데? 그잖아요? 가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절대값 x 빼기 1, x 빼기 3이 2보다 크다는 그냥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지? 푼다? 경우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경우 나눠야 돼? 0보다 클 때 하고 작을 때. 너는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나온다. 전개한다. x제곱 빼기 4x에다가 더하기 3인데 2 빼니까 플러스, 이런 인수분해 안 되네, 그지? 그럼 근해 공식 써가지고 두 근해 바깥쪽 해야 되는 거지? 그 내가 근해 공식을 썼더니 2 풀마 루트 3이야. 그럼 2 플러스 루트 3에 있죠. 2 마이너스 루트 3에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오케이. 자, 2 플러스 루트 3의 오른쪽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왼쪽인데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가정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잖아. 자, 가정 색깔이랑 좀 똑같이 맞춰줘야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일단 답이 되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0과 깜짝이야. 2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와 그 다음에 2 더하기 루트 3의 오른쪽 이 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등식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x가 0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야겠죠? 자, 두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 그래서 부등식이 암산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빼기 3이 2보다 커 호로록 하면 x제곱에 호로록 하면 빼기 x 더하기 3x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고 오다가 그냥 여기 한 상황 넘어가면 빼기 1이 0보다 작다. 자, 전개하고 오른쪽으로 이항한 식입니다. 맞겠지 설마? 근 구하면 1 풀마 루트 2 그럼 두 근의 사이 부등식의 해는 1 빼기 루트 2와 1 더하기 루트 2 사이가 나왔는데, 자, 이거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나 어떤 가정하에 문제 풀었어?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풀었고, 그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해고, 그럼 이 둘을 합쳐줘야 돼. 자, 얘에서 출발해서 0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0에서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즉 1 빼기 루트 2부터 출발해서 x가 2 마이너스 루트 3까지 오고 그 다음에 x가 2 더하기 루트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13-1번. 요 정도도 뭐 나올 만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좀 구별해 줄게. 이런 건 좀 어렵다. 나오긴 힘들다. 킬러 문제일 거다. 그리고 이건 좀 나올 만하다. 이 정도면 뭐 나올 만하지. 서술형으로도 나올 만하겠다. 그죠? 뭐 범위 나누고 막 과정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13-2번. 솔직히 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지금 fx가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6인데 근데 이거는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 넘겼어? 야, 봐. 절대값을 씌웠더니 같지 않고 크대.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fx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같지 않고 커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fx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fx가 음수라는 거 하고 필요충분 조건인 거야? 그럼 끝난 거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를 풀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문제죠. 좀 센스 있는 좀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반대로 fx의 절대값이 이거다.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잘 생각해봐. 0이나 양수를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아닌가? 원래 절대가 씌우면 크거나 같아지지.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지? 이건 그냥 나올 수 없는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됐어? 이럴 수 있나? 아니야. 더 설명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알겠지? 자, 절대가 쓰려는데 커졌다. 그 얘기는 바로 뭐다? 아, fx가 0보다 크다. 근데 니네가 헷갈릴까 봐 정리할게. fx의 절대값이 fx와 같다 라고 하면 이건 바로 뭐니?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게 돼.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풀지 말고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일까? 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에어컨 잠깐 좀 켤까? 너무 열심히 수업을 하나 봐. 더워. 자, 13번에 2번은 이랬고요. 자, 넘어가서 17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반 정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이게 몇 번 유형까지 있지? 30 몇 번 유형까지 있니? 40번까지 있어? 많았구나. 자, 17-2번 문제 볼게. 야, 분모 음수일 수 있냐? 17번에 2번에 있는 식 분모 음수일 수 있니?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일 수 없는 식이지.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한다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a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 빼기 2 요거 x 그 다음에 a 더하기 1이 bx제곱에 bx에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로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넘기면 자 a 빼기 b 더하기 1만큼의 x제곱에 그 다음 a 빼기 b 빼기 2만큼의 x에 a 빼기 b 더하기 1만큼이 0보다 크다라는 자 b랑 넘긴 거죠. 이항을 한 거고. 그래서 a 빼기 b라는 걸 좀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반복이 되니까 얘를 뭐 t라고 치환을 해서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t값의 조건을 구해주는 것이 a하고 b에 대한 조건을 구하는 거하고 일치할 것 같아. 2차 부등식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최고차계수 미주서니까 이거 2차 부등식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경우 나눈다. t가 마이너스 1이라면 0x제곱에 빼기 3x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크고 물어볼게. 아, 더하기 0 또 써주지 뭐. 야,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 아니지. 이거 양변 마삼으로 나눠주면 x가 0보다 작을 때만 성립하지.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아니야. 이건 내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혹시 2차 부등식 아닐까 봐 생각해 본 거야? 그럼 만약에 야, t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차계수인 t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하며 판별식에 해당하는 t 빼기 2의 제곱에서 4배의 뭘 뺀 거? t 플러스 1과 또 t 플러스 1을 뺀 게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고 언제나 양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계산이 점점 왜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근데 이러면 A하고 B에 대한 관계가 좀 이상한데? 자, 일단 볼게. 마무리는 해야지. 야, 봐라. t제곱에서 4t제곱 빼면 마이너스 3t제곱이야. 빼기 4t인데 이거 2t인데 빼기 8t니까 빼기 4t, 빼기 8t, 빼기 12t 그 다음 숫자 4에서 4 빼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가면 갈수록 이상한데? 자, 3t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자, t제곱 더하기 4t가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럼 t는 마이너스 4와 0의 바깥쪽이야. 이상한데. t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아, 괜찮겠구나. 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t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누가? a 빼기 b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4번.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다. 인정. 조금 어렵네. 또 춥지? 춥지? 꺼줘. 근데 선생님 그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최고참 개수가 음수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언제나 함수값이 양수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념 정리라고 보면은 얘들아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방법은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양수가 되는 방법. 그럼 내가 x 대신에 뭘 대입해도 c가 양수면 항상 성립하지?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잖아. 2차 부등식 돼야 되고 그럼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최고참 개수는 양수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뭐 이게 되겠지. 이게 이 부등식의 항상 성립한 조건이니까 a가 음수인 건 고려하지 않아. a가 음수면 언젠간 음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17-2번 문제였습니다. 19-2번. 19-2번. 잘 봐봐. 자, 이건 뭐 개념 정리니까. 자, 19번에 2번 하고 잠깐 양을 좀 보고 잠깐 쉬고 가지 뭐. 한 번에 못할 것 같으니까 한 중간 좀 쉴게. 자, 19번에 2번도 어려운데 이거 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 거 기출문제 지금 다 분류를 해서 막 이거 막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놨는데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어디 갔던지 모르는데 여고였던 것 같아. 영판 아니었던 것 같아. 19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빼기 2a의 절대값 x에 더하기 2a 제곱에 빼기 4a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대. 요령 설명해 줄게. 야, 이거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얘를 무슨 소리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이라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과 같아. 플러스로 나오나 마이너스로 나오나 똑같으니까 이건 성질이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놓고 인지해주면 a제곱 하나만 남겨두면 절대값 x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누구보다 휙 넘어가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보다 항상 크다.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야, 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될지 생각해봐. 이게 항상 성립을 하려면 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될지 생각해봐. 양수면 될까? 생각해봐. x 빼기 세모의 제곱이 1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냐? 아니지? 그러면 x 빼기 세모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냐? 아니지? x 빼기 세모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냐? 그럼 누가? 얘가 음수이면 끝이네. 그래서 양변에 곱해주면 a제곱 빼기 4a가 양수면 되고 그래서 a값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다. 끝.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절대값 부등식도 왼쪽에 있는 놈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한 거고 그럼 왼쪽에 있는 19번에 1번 꼭 좀 이따가 한번 니네가 한번 스스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a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23-1번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 두 가지 문제가 둘 다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 어려워. 근데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나올 만한 어려운 문제야. 23번에 1번 문제 볼게. 야, 23번에 1번 지금 문제를 뭐 처음 본 친구도 있을 거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문제 한번 봐봐.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차이점 바로 뭐냐면 두 실수 x1, x2 함수에 같은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른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은 같은 x를 집어넣는 거하고 다른 x를 집어넣는 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겠지. 자, 결론을 얘기해 줄게.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자, 봐봐. 이런 그림은 서로 같은 x를 집어넣잖아? 그럼 얘가 f고 얘가 g잖아? 그럼 항상 f가 함수값이 크지? 야, 잘 봐.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은 x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런 그림이면 항상 f가 함수값이 크지? 그래서 같은 x를 집어넣어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하면 fx에서 gx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풀면 돼.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잖아.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x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처럼 f에 x1을 넣고 g에 x2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근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왜? f에 x1을 이런 걸 집어넣고 g에다가 x2를 이런 거 집어넣잖아? 그럼 어때? f에 x1 집어넣은 것보다 g에 x2를 집어넣는 게 클 수 있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커야 돼. 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도 언제나 f가 클 수밖에 없겠죠. 되겠니? 그래서 서로 다른 x를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 fx의 최소 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서로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저런 상황이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자, 서로 다른 x를 집어넣겠다. 너는 너대로 제일 작은 값을 구할 거고 나는 나대로 제일 큰 값을 구할 텐데 네가 더 크기 위해선 너의 최소값이 나의 최대값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fx의 최소값은 대칭축이 2니까 fa가 되게 될 거야. 대칭축이 a니까. 자, 책 보세요. 자, 함수 fx의 대칭축은 a이기 때문에 x 대신에 a를 집어넣겠지? 그럼 그 결과는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a의 플러스 2가 바로 fx의 최소값이야. 내가 지금 23번에 2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구나. 자, 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23번에 1번 푸는 중이죠? 쏘리. 아,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내용은 맞아. 자, 그러면 fx의 최소값은요 2분의 m을 집어넣어줘야 돼. 자, f에 2분의 m을 집어넣어줘야 돼. f에 2분의 m. 자, 2분의 m 집어넣으면 안산 좀 해볼게. 4분의 m제곱에서 이거 빼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에 더하기 4m이야. 이게 바로 fx의 최소값이야. 그럼 gx는 대칭축이 얼마니? 2분의 3이니? 2분의 3이니? 그래서 gx의 최대값은 g 2분의 3이야. 그래서 g 2분의 3을 또 암산으로 집어넣어 보지 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에 마이너스 4분의 12니까 아, 힘들어. 안 돼. 자, g에다 2분의 3 집어넣어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에 1번 분명히 상당히 독특한 문제고 안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자, 서로 다른 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단순히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반에서 23번에 2번은 같은 x 집어넣니? 같은 x 집어넣지? 그럼 이거는 판별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0과 2 사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자, 23번에 2번 설명해 볼게. 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야. fx가 gx보다 항상 크고 싶어? 그러면은 fx에서 gx를 뺀 게 언제나 0보다 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면 2x 제곱에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의 x에
넘어가 주면 플러스 a 제곱에 플러스 a에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자, 문제는 단순해졌어. 문제는 단순해졌어.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돼. 야, 차라리 이게 모든 실수잖아? 그럼 판별식 쓰고 끝나면 돼. 대칭축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x값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칭축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돼. 대칭축이 내 왼쪽에 있는 경우, 내 오른쪽에 있는 경우, 내 안에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대칭축이 미지수잖아? 어렵구나. 경우 나눠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마음 먹고 해야 돼. 다른 방법 없다고 봐야 돼. 자, 첫 번째. 대칭축이 A니? 2로 묶어주면 대칭축이 A니? 채영아, 대칭축이 A지? 대칭축이 A지? 많이 힘들어? 우리 채영이는 항상 물어보면 웃죠. 자, 내가 고민하는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 대칭축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할게. 자, 대칭축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거는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그림이 이렇게 되든, 판별식이 0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되든,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이렇게 되든, 어때? 다 0과 2 사이에 산 함수값 양수지? 그러니까 이건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대칭축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있지 않으면 이건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0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 내가 이 식을 새로운 함수로 줘야겠지? 자, hx라고 정의를 하면 h에 0을 집어넣는 게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가정했니? 그러면은 h0이 양수가 돼야 돼. 0돼도 안 돼. 나 0에서까지 반드시 양수 돼야 되니까 0에서 함수값 0이면 안 돼. 0에서 함수값 반드시 양수 돼야 돼. 그럼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보다 큰 거야. 일단 얘기하면 얘하고 교집합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가정하에 생각을 했고 이런 결론이 나왔고 둘의 교집합을 생각해야 돼.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항상 도입하는 부등식이야.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이야. 그럼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하면 A듯이 이거 둘의 교집합은 얘죠. 첫 번째 영역의 정답은 A가 0보다 작다야. 되겠어? 좀 더 봐봐. 세 번째를 먼저 할게. 난 괜히 그냥 그게 좋더라고. 자, 세 번째 경우 대칭축의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생각하는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생각하고 싶은데 이번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a가 2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해. 그럼 이것도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함수, 이 hx라는 함수에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양수면 되는 거야? 음수면 문제가 생기지.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음수가 되면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이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 아니지. 그래서 h에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양수가 돼야 돼. 암산할게. a제곱. 여기다 2 넣으면 a에서 8a 빼니까 빼기 7a. x 대신에 2 넣으면 4에다가 8에다 하니까 더하기 10. 이게 0보다 커야 돼. 오호라. a가 2와 5의 바깥쪽이구나. 그런데 나는 a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얘만 인정. 여기선 얘가 인정. 여기서는 a가 5보다 크다는 것만 인정. 이제 중간 해주면 돼. 중간. 중간은 판별식으로 해도 돼. 선생님,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가 고려하는 x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인데 지금 내가 그냥 니네 마음속을 생각해보면 아마 간신히 이해되는 정도일 텐데,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은 문제 중에 하나야. 오늘 내가 풀어준 문제 중에 첫 번째 1번에 막 그 대소관계 빼고 내가 볼 땐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더 유심히, 아직 내가 레드를 오답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
예를 들어 뭐 센수학이나 이런 거 다 오답이 돼 있는 상황이라 하면 검사를 따로 하지 않겠지만 레드도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노트엔 아니더라도 책에 정리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진짜 꼭 필요할 거야. 할게.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아, 왜 색깔이 나왔지? 자,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 하는데, 근데 이러면 A가 0인 거랑 A가 2인 걸 다 하기 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다 포함시킬게. 그러면은 일단 뭐 문제에 오류는 생기지 않더라고. 이유까지는 얘기 안 할게. 생기진 않으니까. 서술형으로 문제 되지도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대칭축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판별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함수값이 언제나 양수고 쉽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대칭축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보통 판별식을 사용을 하는 거야.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사용 안 하는 거고. 그래? 그럼 판별식을 해야지. 오케이, 콜. 그럼 판별식, 짜스 판별식. 짜스 판별식. 자, 반의 제곱인 4a의 제곱에서 2배. 요거 빼죠? 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를 뺀 게 0보다 작아야 되고, 전개하고 나누는 과정까지 해주면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과 2의 안쪽이야.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야. 뭐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가정하에 풀었으니까 그 여기서의 정답은 요 부분이겠지. 그럼 이걸 다 합쳐주면 돼. 첫 번째. 왜? 마이너스 2야? 야,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이래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암산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꼭 몸소 보여줬죠? 농담이고. 자, 이제 합체. 처음. A가 0보다 작다 했어.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했어. 세 번째. A가 5보다 크다 했어. 얘를 합쳐야 되지? 근데 이거는 합쳐지지 않는데 이거는 합쳐지죠? 합쳐지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고 A는 5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23번에 2번.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일걸? 어렵지 좀? 많이? 자, 강의 촬영해서 올리면 좀 많이 보고 해. 알겠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 그지? 아이고 어렵다. 그지? 자, 오늘 푼 문제 중에 내가 볼 때는 역대급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답이 없어? 저 2랑 마이너스 1인데. 어디가? 이거? 누구야? 아까 이거 다른 거 이게.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이네. 누구야? 2하고 마이너스 1 맞아. 그지? 자, 암산하면 자, 자기 계산에 좀 이게 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선생님. 그래서 A는 2보다 작다. 이겁니다. 맞아. 2 넣으면 0 되잖아. 그지? 내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A형인데. A형이면 원래 좀 그런가? 자, 이제 24번의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기억이 나지만 내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자, 이제 24번의 2번 문제를 좀 해결해 볼 텐데 세금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네. 야, 니네 머릿속에 혹시나 우리 학교 시험도 쉽고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그렇진 않아. 니네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이런 문제를 들고 사고력을 계속 넓혀 나가야 나중에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그냥 뭐 맨날 보던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듣보잡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넓혔던 사고력을 막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내가 그 문제가 나올 걸 딱 알고 그것만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어려운 내용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듣는 이 과정에서 니네가 사고력이 넓혀지고 그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정도가 그게 나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넓혀놓으면 어떤 학교든 간에 다 잘 볼 수 있겠지. 막판에만 교과서 프린트 위주로 좀 하면 돼. 자, 24번에 2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원래 세금이 없었어. 세금 하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또 세금을 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 그 신고하는 데인데 요즘에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많이 좀 칼같이 요즘엔 좀 이렇게 됐어. 얼마 전에 어떤 그 세무사에서 탈세를 엄청 하다가 걸렸어. 근데 거기 이제 프리랜서, 학원 강사도 사실은 프리랜서 좀 직업이라 그 아는 선생님이 그
세무서에 세무를 맡겼는데 그 세무사가 가라로 다 해버린 거야 그냥. 제출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미 제출을 해버려가지고 벌금을 이번에 2천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 2012년 치만. 근데 2013년, 14년, 15년도 똑같이 받을 것 같아서 벌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세무사를 이제 대비하기 위한 이런 어떤 뭐 카페, 이 사태를 혼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무사들이 아주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자료가 없으면 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게 돼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 중에 이번에 세금을 그 뭐 벌금이 아니라 한 1,500만 원 정도 낸다 하더라고. 1년치 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에 대한 그거를 한 1,500만 원 정도 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돈을 얼마나 벌었겠 했더니 돈을 엄청 벌었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정도면 그 정도 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남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자, 24번의 2번 문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원래는 세금을 안 매겼어.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 알잖아. 왜? 뭐 가격 올리면 판매량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래야 원래. 이전. 자, 금액이 있을 거고 판매량이 있겠지. 그래서 원래 A만큼 팔고 B만큼 팔렸고 뭐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일단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바뀌었어. 가격이 X% 올렸다는 얘기는, 야, 10%를 할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짜리 10% 할인하면 얼마니? 1,000원짜리 10% 할인하면 900원이죠? 만원짜리 10% 할인하면 9,000원이지? 그러니까 할인이, 퍼센트의 할인, 퍼센트의 증가는 덧셈 뺄셈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라 10% 할인 0.9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10% 인상 1.1을 곱하라는 얘기죠. X%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는 A의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하라는 걸 의미하게 돼. X%, 100분의 X를 인상해서 곱해줘라. 이게 가격이 X% 인상된 거. 그러면은 판매량은 감소를 했대. 그럼 판매량은 얼마만큼? 1 빼기 감소했대. 야, 100분의 X. 이게 X% 감소지? 근데 2분의 X%를 했으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2분의 X%. 퍼센트는 100분의 1을 약자로 쓴 거니까 2분의 X%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총 판매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낀대. 그럼 10% 세금으로 떼어?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100분의 90. 이게 이제 내 매출이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 그랬는데 이전 판매 금액의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이전 판매 금액, 물론 이거 다 곱하는 겁니다. 다 곱하는 거죠. 이 금액이 이전 판매 금액보다 이상이 되는, 그래서 A하고 B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쪽은 1 남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지금부터 풀어보고 싶은 거야. 천천히 풀어볼게. 개수가 더러우니까. 야, 간다. 약분하고 양변에 10 곱해주면 10이 넘어가. 그 여기 10. 그럼 9가 앞으로 가볼게. 천천히 풀어야 돼, 이거. 숫자가 더러워서. 얘를 풀어야 돼. 자, 양변에 뭘 곱해야 되니? 하고 싶진 않지만 양변에 2만을 곱해야 돼. 아니면 그냥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야, 니네는 숫자 큰 거 계산하는 게 싫으냐? 아니면 조그만 거 계산하는 게 싫으냐? 그거에 따라 달라. 난 큰 숫자 계산 싫어요. 그럼 지금 전개해. 해도 돼. 할만해.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큰 숫자 계산이 편하다. 2만을 곱합니다. 나는 그쪽이라 나는 2만을 곱할게. 이쪽은 20만이야.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9고. 자, 2만을 곱하되 2만을 100과 200의 곱으로 분리하고, 여기는 100, 여기는 200을 곱합니다. 100 곱하면 100 더하기 X. 가로 열고 닫고. 200 곱하면 200 빼기 X. 근데 전개해야 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인데 9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X제곱. 원래 이 문제가 이래. 원래 이래. 그러니까 원래 이래.
야 봐봐. 얘랑 200x고 얘랑 마이너스 100x면 100x냐? 근데 9 곱하니까 900x.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자, 얘랑 곱하면 2만이니? 자, 얘랑 곱하면 2만인데 9 곱하면 18만. 18만에서 20만 빼면 얼마? 마이너스 2만. 그래서 마이너스 2만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양변에 뭘로 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음수만 곱해주면 자 9x 제곱에 마이너스 900x에 더하기 2만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고 인수분해가 그죠? 야 9가 뭐 곱하기 뭘까? 1 곱하기 9일까? 3 곱하기 3일까? 3, 2, 1. 어우 3, 3에 100에 200에 보이면 땡큐인 거고 엄마한테 감사해. 자 이게 보이네요. 마이너스 600에 마이너스 300. 그래서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3분의 100과 3분의 200 사이가 된다. 자 이게 바로 x값의 범위를 구한 거야. 이게 된 거야? 우리 레드 지금 부등식 풀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등식 시험을 봐가지고 그지? 근데 동혁이도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 일단 레드는 있어? 괜히 온 거네? 괜히 온 건 아니고 괜히 온 건 아니고 자 24번에 2번입니다. 왜? 내 표정을 보니까 괜히 온 것 같다는 지금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좀 부등식 풀이를 좀 하고 이따 애들 시험 볼 때 좀 질문을 받아줄게. 자 레드 혹시 다 안 푼 부분 있어? 레드 도형의 이동하고 부등식 영역 안 푼 부분 있어? 도형의 이동 부등식 영역 그거 원래 내일까지 풀어오는 게 아니면 월요일까지 풀어오는 게 거긴데 혹시 안 푼 거 있어? 그럼 일단 애들 시험 볼 때까지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자습실에서 문제 풀고 있든가. 그래. 왜? 아니, 나갈 때 얼굴 뭐 좀 보여도 상관없어. 자 이제 넘어가서 25번에 1번 문제 볼게. 얘는 지난번에 부등식 시험을 봤거든 보성은. 자 25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빛의 속도로 나가는데 돌아보고 없으니까 그래 저기. 자 25번에 1번에 보면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데 일단 2차 부등식과 K는 이 아니야. 자 여기 봐. 해 조건은 항상 6가지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 포맷이야. 아래로 볼록한데 위로 볼록한데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아니면 만나지 않냐가 기본 세팅이 되고 최고 참계수 양수 최고 참계수 음수 판별식 0보다 크고 판별식 0이고 판별식 0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 경우가 표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봐라. k 빼기 2 x 제곱에 마이너스 2 k 빼기 2만큼의 x의 빼기 2가 0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의 의미. 자,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는 한 몸이랬지?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언제예요를 물어보는 부등식이야. 항상 아니. 아니 일단 이 부등식의 의미만. 해가 있다 없다는 그 다음에 따지는 거고 이 부등식의 의미 먼저 보는 거야. 2차 함수가 x축에 위에 있는 건 언제예요를 물어보는 건데 이 부등식의 해가 없대. 그럼 이 말은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자,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는 곳이 없어야 된대. 그럼 1, 2, 3, 4, 5, 6 중에 어떤 걸까요? 답은 하나가 아니지? 그래, 5, 6번이죠. 얘도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얘도 있지. 그럼 이거 두 개지. 이 두 개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해에 대한 조건은 항상 이 6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차분히 생각을 해야 돼.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럼 이런 상황이야? 그럼 최고 참계수인 k 빼기 2는 음수가 되면서 판별식은 0이거나 0보다 작은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 자, 짝수 판별식 k 빼기 2의 제곱에서 얘랑 그거 빼면 더하기 2배의 k 빼기 2를 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줘야 돼. k제곱 빼기 4k 뜻대 하면 빼기 2k에 더하기 4 빼기 이렇게 돼서 k는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k 값은 2보다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요거 빠지면 되겠지. 자, 요게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k 값의 조건이 됩니다. 자,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더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게 25번의 1번이야. 어때? 괜찮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표현이 워낙 많아서 이건 이렇게 푼다, 저건 저렇게 푼다, 그거는 안 돼. 이해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지.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문제 볼까? 26번의 1번 보면 유사해. 야, 이걸 일로 넘길까? 얘를 일로 넘길까? 얘를 일로 넘길게. 그러면 kx제곱에 빼기 kx에 더하기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돼버렸어. 이쪽으로 넘긴 거야. 이 부등식의 의미 볼게. 2차 함수가 x축의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걸 찾아보고 싶은 거야. 2차 함수가 x축의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점을 확인하고 싶은 부등식인데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은 2차 함수가 x축의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게 있는 거 몇 번이죠? 되게 많아. 다시 한번 2차식이 x축의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게 이때 되게 많아. 몇 번이죠? 1, 2, 4, 5, 6. 1, 2, 4, 5, 6? 1, 2, 4, 5, 6이네. 1, 2, 4, 5, 6이죠. 그잖아. 아래에 있는 부분 있잖아. 만나는 거 있잖아.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 만나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만나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거 있는 거니까 그럼 사실은 3 빼고 다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최고창 개수인 K값이 음수면 무조건이네. 최고창 개수가 음수면 무조건이네. 최고창 개수 K가 0이면 어떤지 봐봐. 자, K가 0이면 항상 성립하니? K가 0이면 항상 성립하니? 봐봐. 성립하지? K가 0이면 이거 사라지죠? 이거 사라지죠?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지? 그럼 이것도 괜찮은 거고 이것도 괜찮은 거고 K가 양수가 되는 경우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추가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목 쉬었다. K제곱에 빼기 4배 K에 K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갖고 싶대. 호로록 K제곱 빼기 4K제곱은 빼기 3K제곱에 더하기 8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호로록 나누면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은데 가정을 K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요거겠죠. 이걸 합쳐주면 돼.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되잖아. 최종적인 정답 K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아, 좋은 문제네요.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3분의 8 나오는 거 혹시 다시. 3분의 8 나오는 거. 이거 2차 부등식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K제곱 빼기 3K. 저거는 다 나오고 다 합치는 거. 자, K가 음수여도 되지. K가 0이어도 되지.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지. 그럼 그거 합쳐주니까 K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지. 되겠어? 그래? 이거야. 이게 26번의 1번이야. 내가 문제 풀다가 좀 다 나오는 문제들이야, 이런 건. 킬러로 말고. 그냥 조금 후반부에. 적당히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야, 흔하게 나오는 문제. 출제율 매우 높습니다. 28번에 1번 풀 텐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28번 1번 볼게. 아이고. 고생이 많아. 어제들 숙제 겁나 안 해가지고 엄청 있는데. 자, 28번 1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숙제를 많이 못 해와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라 그랬어. 하도 안 해와가지고. 한 명 풀어왔더라고. 물론 수학여행도 있었고 수련회도 있었고 뭐 체육대회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28번의 1번은요. 자주 나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자, 사고력 확장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1번 볼게. 자, 첫 번째 부등식은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은 ax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bx 빼기 1이 c가 0보다 작다. 자, 근데 니네가 이 식을 보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니? x 대신에 x 빼기를 집어넣은 것 뿐이지. 그럼 니은이 바로 해결되나?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면 이 부등식의 해 존재하니?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0보다 작은 곳이 있다? 그럼 걔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도 당연히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면 이 부등식의 해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 뿐이니까. 위로 평행이동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근데 옆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가 음수인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음수인 곳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 니은 자동 해결. 지긋은 아니 기억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니은은 무조건 맞고요. 자, 기억은 잘못된 것 같아. 발레를 들어줄게. 자, C라 하면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결과인데,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결과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곳이 없을 수도 있겠지. C가 양수라는 말은 X 대신에 0을 대입한 이 함수의 Y절편이 양수인데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곳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참고로 만약에 C가 음수라고 하잖아. 그럼 Y절편이 음수잖아. 그럼 무조건 음수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기억은 잘못됐는데 만약에 C가 양수잖아. 그러면 1번의 부등식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자, Y절편이 음수면서 X축 밑으로 내려온 곳이 없을 순 없죠. 그래서 C가 음수였다면 1번 부등식은 무조건 또 해를 가져줘야 돼. 자, 여기까지가 좀 할만하고 지긋이 좀 어렵지. 지긋 마무리할게. 지긋 마무리할게. 야, 지긋은 기억과 1번과 2번이 모두 성립하는 해가 존재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볼게. 마지막이니까 조금 어려워. 이거 는영의 해가 알파 베타면 이 부등식의 해는 알파하고 베타 사이를 근으로 갖겠죠.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걔는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야 봐봐라. 알파부터 베타가 이만큼 평행이동되면 교집합이 없지. 너는 너대로의 해, 나는 나대로의 해를 가지 없지. 그럼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겹치는 부분이, 아이고 손가락 모양 좀. 자, 아이고 자꾸만 이 손가락 겹치는 부분이 있으려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을 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제?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작은 근에 1을 더한 놈이 큰 근보다 작아줘야 돼. 이게 공통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야. 자,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도 해가 존재한다? 요만큼 해가 존재하기 위해선 알파 더하기 1이 베타보다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면 그냥 무난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할게. 선생님, 베타 빼기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도 1보다 커.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니네도 알겠지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합의 제곱에서 곱 4개를 빼면 돼.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 A분의 B의 제곱에서 합의 제곱에서 곱 4개 뭘 빼? A분의 C의 4배를 뺀 게 1보다 커야 되고, 그럼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은 음수가 아니니까 B 제곱 A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AC A 제곱 곱하면 A 제곱 돼서 얘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바로 디귿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 참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워. 이 정도면은 이제 킬러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지. 마음에 안 들지? 그지? 자, 그래도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8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가면 좀 과제, 뭐, 이게 이제 계산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안 남아서, 그래, 오케이. 해가 존재하는 게 힘들식이 0 아니면 0보다 크다잖아요. 그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거고, 얘는 지금 1번, 2번이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라는 건 교집합이 있고 싶은 거거든, 사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네가 음수이고 내가 음수인 곳에 교집합이 존재하고 싶다는 뜻이거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애들이 이제 슬슬 이제 좀 약간 영혼이 나가 있는 표정으로.
몇 문제 남았는지 세볼까? 자, 그럼 좀 우리 끝이 보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더 암울해? 네. 옛날에 어떤 그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가 도버 해협인가? 사회 좀 하는 사람 없나? 그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 그 바다 있잖아. 그 도버 해협이라고 부르지 않나? 하여튼 뭐 있어. 네.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수영 선수가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려고 했었나 봐. 그 프랑스 출발을 했대. 느낌상은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근데 영국이 원래 좀 이렇게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몸은 힘든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려 생각을 많이 했대. 포기할 때마다 옆에 이제 그 안전요원들이 따라오잖아.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야, 좀만 더 해봐라. 힘내봐라.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막 해봐라. 하는데 막 수영을 하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결국에 포기를 했어. 안타깝게도. 근데 남은 거리가 500m밖에 안 됐대. 수영 선수한테 500m면은 그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거든 사실은. 수 킬로미터로 왔는데 고작 500m 남겨두고 포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은 주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끝이 보이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게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걸 하면 이게 힘들다. 뭐 그런. 근데 일곱 문제가 어때? 그렇게 느껴져 지금? 네. 일곱 문제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 이건 좀 아니다. 그럼 몇 개만 더 할게. 한두 개만 더 하고 내용 봐서 좀 끊고 갈게. 그러면 오케이. 30번에 2번은 금방 풀려. 자, 30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괴롭히기 쉽지 않은데 말이야. 자, 30번에 2번은 정말 금방 풀립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나 풀고 싶어. fx 빼기 2가 fx가 0보다 작은. 야, 한두 줄이면 끝나. 잘 봐. 함수가 0과 4를 절편으로 하는 이런 함수 fx에 대해서 이건 연립부등식이야. 첫 번째, fx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니?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바로 왼쪽 부등식이죠. 뭐 푸는 건 아니야. 함수식 세워서 집어넣고 노가다로 하고 나누고 계산하면 못할 건 아니지만 쉽게 풀어줄게. 잘 봐. 왼쪽 부등식의 의미는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보다 위에 있고 싶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fx 그래프가 fx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보다 더 함수값이 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 왼쪽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중간에 2, 또 여기 6을 지나는 자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야 우리들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 알겠냐 이거? 이거 알겠니? 이거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3이지.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더 크고 싶은 건 3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 함수보다 더 크고 싶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원래 함수가 함수까지 더 크죠? 그 왼쪽 부등식의 해는요 x가 3보다 크다야.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끝. 자, 식세워서 할 수 있지만 또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쉽게 부등식을 해결해 봤습니다. 어렵군요,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세워서 해도 된다. 0하고 4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약분하고 계산하고 해도 되는데 힘들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좀 센스 있는 풀이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뭐 하나만 더 하고 쉽게 31번에 1번 보자. 근데 이거 31번에 1번은 좀 이상해. 여기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부등식 영역 아니니? x하고 y가 둘 다 있는 부등식이면 부등식 영역이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부등식 영역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니까 바로 설명해볼게. 야 봐. 채영아 봐봐. 날 말고 문제를. 첫 번째 부등식 영역은 2차 함수의 위쪽이죠. 밑에 있는 부등식 영역은 2차 함수의 아래쪽이죠. 그럼 이거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위쪽하고 아래쪽에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최소한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다 는이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그럼 이거는 둘 연립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주면 되겠네. 그럼 뭐 부등식 영역이지만 결국에 방정식 해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위의 식으로 이항한다 생각하면 자 8x 제곱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 빼기 하니까 빼기 2a 는 0이라고 하는 자 4x 제곱에 빼기 ax에 빼기 a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판별식 a 제곱에 더하기 16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A 값의 조건이 되겠죠. 민송아. 자, 32번의 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 자, 32번의 1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32번의 1번은 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은 미지수가 없지. 아, 있네? 그 넘어가면 x가 누구보다 a 더하기 1. 자, 넘어가면 x, 넘어가면 2a 더하기 1보다 작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2a 더하기 1의 왼쪽.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이고.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 빼기 a하고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네.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자, 여기서 관건은 바로 뭐냐면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a 사이잖아. 근데 a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 그걸 가지고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자 마이너스 3하고 a가 이 부등식의 핵의 경계인데 누가 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니까 첫 번째 경우 생각해 볼게.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잖아.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생겨먹게 되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의 해를 갖게 돼. 근데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하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위쪽에 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면 이 왼쪽으로 2a 더하기 1이 요 왼쪽에 있어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 x 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림이 2a 더하기 1하고 a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물어볼게. 이 둘이 같아지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둘이 같아도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넘겨주면 a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 이런 가정하에 풀었어. 근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교집합 해줘야 돼. 아,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서의 정답은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 가정과 결론의 교집합.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이제 a가 3이나 3보다 큰 거 해야 되겠네?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근데 왜 이래야 된다고? 둘의 사이인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 생각한 거고. 그럼 이런 식이면은 두 번째 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 자, 3과 자, 다시. 정신 차리자. 야, 나 뭐 좀 이상하게 하지 않았니?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뭐 풀이 답은 달라질 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녹색이 여기 있네. 자,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생겨 먹어야지만이 둘의 교집합이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겠죠. 같아도 되겠죠. 그래서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정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서 풀었는데 결론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나왔으니까 요 범위에 있을 때 바로 둘은 교집합 해를 갖지 않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뺐지? 그럼 별도로 생각할게. 특별한 케이스 세 번째,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라면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유일한 해를 갖죠. 마이너스 3이란 유일한 해를 갖는데 마이너스보다 작으니까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지. 난 마이너스 3이 유일한 해인데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잖아. 여기 해가 없고 그럼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답이 돼. 너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구나. 너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 너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 너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구나. A값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럼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줘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4 작아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럼 모두 합쳐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경우를 나누는 이런 문제들이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은 좀 높죠. 오른쪽 문제 비슷하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문제 이거 어디 문제인데? 어디더라? 오른쪽에 있는 문제 이거 거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여건데 생각이 안 나. 자, 넘어가서 36번의 2번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해. 난 뭐 3, 4개 남았습니다 이제. 자, 36번의 2번에 보면 주어진 조건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3이고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답이 나왔다면 a값 b값은 과연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0보다 크거나 같다래. 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두 숫자의 사이죠? 근데 두 숫자의 사이를 했는데 교집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 이 부등식의 해가 2보다 작으며 어떤 숫자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그 둘의 교집합이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정보만을 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2를 기준으로 해가 결정이 됐으니까 물어볼게. 여기다가 알파하고 2 넣으면 0 돼야 되냐?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항상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사이바까지 결정이 되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2 집어넣으면 0 돼야 돼. 그래서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두 가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경우를 나누자니 너무 힘들어진 거지. 혹시 A하고 B에 대한 부호 중에 알 수 있는 거 있을까? A하고 B 중에 부호 알 수 있는 거 있을까? 이 상황 보고 B가 마이너스? 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죠. 0보다 작은 거 하나, 0보다 큰 거 하나. 그럼 여기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B값이 음수가 돼줘야겠네. 그래서 B가 음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사실 절대값 A 빼기 B가 3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쉽진 않지만 좀 간단한 방정식이 돼버렸죠. 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D를 더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 더하기 2A 더하기 절대값 A가 3이 되는데 혹시 A의 부호 알아? A의 부호 알아? 그럼 모르지? 그럼 경우 나눠야지 뭐. 첫 번째 A가 양수잖아? 그냥 나와. 그럼 3A가 넘어가 마이너스 1이야. 모순이네. A가 양수인 경우 모순이고.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네. A가 마이너스 1이네. 음수.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 표표 넘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쉬운 건 아니고 뭐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지만 좀 사고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그렇다고 뭐 복습하지 말고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6월 6일 현충일 날 지난번에 May I help you처럼 또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2학년 것만 했더니 애들이 너무 좀 뭐 얘기가 좀 있어서 이번엔 2학년 것도 하고 1학년 것도 하기로 했거든. 1학년은 6월 6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거고
진행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긴 할 텐데 니네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 있는데 학교별 킬러 문제만 한 15문제에서 20문제를 풀 거야. 오면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제일 더러운 거 한 15개 뽑을 거야. 이 송파적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더러운 것만. 그래서 오면 한 30분 동안 못 풀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의 의도인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30분 정도 주고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그거를 그냥 내리 풀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촬영할 거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긴 올릴 건데 그래도 와서 듣는 거랑 또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공지 올라올 거거든. 만약에 또 벽에다 막 덧지 붙일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놀면 뭐해? 응? 또 듣고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뭐 2학년 했지만 1학년 신청 친구 중에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벽지 붙으면 신청을 해. 인원수에 따라 또 강의실 배정을 하니까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한 막 40-50명 신청하면 큰일 나는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럼 김치국을 해내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2학년 거 했는데 수업 시간에 한 거라 우리 반 애들은 신청하지 말라 그랬거든. 다른 반이나 외부생만 신청했는데 한 명 신청했어. 아 진짜요? 한 명 신청해서 이 강의실에서 겁나 열심히 미친 듯이 했어. 2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열강을 했어. 막 열강을 했지.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엔 근데 우리 반으로 왔어. 좀 그런데 다른 선생님 반 학생이었는데 선생님한테 들었더니 이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 반으로 왔더라고. 근데 어떻게 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이미 등록을 해서 참 애매한 상황이 됐었지. 그 미안한 상황이 됐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약육 강식의 정글입니다. 정글.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 39번에 2번 한번 볼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바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부등식 그지같이 생겼지. 가우스 x 빼기 1에 대한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부등식이 바로 가우스 x의 빼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양변에 1 더해주면 x에 대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 있어. 그럼 가우스 x가 빼기 1이나 0이나 1이나 2나 3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정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 결과가. 야, x의 정수 부분이 3이란 얘기는 3점을 말한 얘기야.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뜻이야. x에 대한 정수 부분이 3? 3점 얼마? 이렇게. 그럼 2? 그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항상 이어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어, 부등식은. 이렇게 쭉 나오면 다 할 필요 없이 가장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 부등식을 쭉 이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쭉 이렇게 이어져서.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내가 원하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 몇 차 부등식? 1차 부등식. x 넘기면 a 빼기 1만큼의 x에 크거나 같아. a로 묶으면 a 빼기 1이야. 이항 해주고 예쁘게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돼. a가 1보다 클까? a가 1보다 작을까? 아니면 혹시 a가 1일까? 생각을 해야 돼. 1차 부등식에 x계수가 미지수니까. 그럼 가장 간단한 경우 볼까? 야, 근데 결론은 이 두 가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해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A도 정수라는 걸 생각해서 진행해보면 첫 번째, A가 1이면 0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두 번째 부등식이 모든 실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 교집합에는 겁나 많은 정수들이 포함되어 있겠지? 다시 두 가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정수가 딱 하나 되는데 a가 1이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버리니까 전체 집합. 어떤 집합? 그럼 교집합이면 얘가 답이거든. 근데 이 안에 마이너스 0, 1, 2, 3 겁나 많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만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두 번째 간다. a가 1보다 커. 그럼 양변을 a 빼기로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돼.
어떤 정수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돼. 근데 교집합이 딱 정수 하나가 돼야 돼. 그럼 A가 얼마가 돼야겠냐? 3이 돼야겠지. 그래 맞아.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겠지. 그럼 A가 3인 거. 콜. A가 3인 게 답 중에 하나야. 그러면 마지막 경우. 자,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양변에 A 빼기를 넣으면 부등호랑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오냐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자, 그럼 저 부등식의 해와 정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딱 하나만 존재하려면 이번엔 A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 아, 0 안 돼. 0이면 두 개야. 작아야 돼. A가. 자, 봐봐. 0보다 작아야 되지, 그지? 유일하게 누구? 마이너스 1만 가능하겠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두 번째 부등식해가 나와야 너랑 나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만 해를 갖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가능하다. 되겠니? 되겠어? 이게 A가 정수가 아니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나마 정수가 A가 정수니까 그나마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두 개 남았습니다. 41번에 2번. 아,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력 좋게 얼마나. 이게 원래 남자들 되게 많은데 여자 한 명 있잖아? 그럼 되게 잘 놀아. 그 여자가 주축이 돼서 막, 야, 놀자 하는데 여자들 되게 많은데 남자 혼자 있잖아? 그러면 보통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이게 경험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과나 이제 고학년에 가면은 남학생들이 좀 비중이 높아.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 비중이 높아서 막 남자들 막 엄청 많은데 여자 한두 명 있잖아? 그럼 걔네끼리 하하하 막 노는데 여자들 겁나 많은데 반대로 이제 문과 가면 좀 여자들이 좀 많은데 그 남자 한두 명 있으면 말도 안 해. 하루 종일 가만히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하는. 뭐 사람마다 좀 케바케긴 하지만. 자, 41번에 2번 문제 본다. 간다. 닮음을 이용해야 돼. 쏟았냐? 쏟았어? 한 방울. 자, 41번에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비율. 9대 15, 3대 5. 밑변과 높이 비율.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직사각형이 들어가게 되면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되냐? 여기를 3x, 5x로 잡든 아니 여기를 3x, 5x 잡든 해야 돼. 그건 니네 맘인데. 그러니까 난 여기를 3x, 5x로 할게. 내 맘이니까. 자, 밑변의 길이가 9였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9 빼기 3x가 됩니다. 그럼 이 사각형에 대한 정보는 끝. 자, 문제에서 궁금한 게 가로의 길이인 9-3x는 5 이하. 그리고 둘레야 넓이야. 뭐야? 넓이가 30 이상. 그 넓이면 자 5x에 9 빼기 3x를 곱한 놈이 30 이상.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로 길이 범위. 그럼 이거에 대한 x값의 범위를 조사해주고 최종적으로는 5x의 범위가 과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연립분식 풀어가지고 x값 범위 구한 다음에 5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3x, 5x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겠니? 자, 가로 길이에 대한 조건, 넓이에 대한 조건. 이거 어렵지 않아요. 3 묶어내고 15로 약분해주면 여기 2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등식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42번에 2번. 좀 어려워. 42번에 2번은 좀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런 유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야, 각각의 방정식 주어지고 뭐야 이거 뭐 모두 서로 다른 뜻인 건 적어도 아주 더럽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누구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 갈게. 42번에 2번이야. 고생했어.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지원이라 하면 a제곱 빼기 4b고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 하면 얘가 c제곱 빼기 4d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ac가 뭐 전개할게. 자, 2b 더하기 2d라는 조건 꼴랑 요거 주어지고 두 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 근에 대한 정보를.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의 부호를 니네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D1하고 D2를 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판별식의 부호가 서로 같거나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그거야. 둘 다 허근을 갖거나 둘 다 실근을 갖는 거야.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만약에 D1 곱하기 D2가 0보다 작대. 그럼 이건 뭘까? 하나만 허근을 갖고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럼 는이 있냐 없냐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니까 외울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판별식의 곱을 부호를 확정할 수 있다면 걔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엔 이거야. D1 더하기 D2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양수일까? 그럼 둘 다 음수일 수 있을까? 그럼 이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양수란 얘기지. 그럼 이 말은 적어도 좀 빡센 건 적을게. 하나는 한 방정식은 실근을 간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D1 더하기 D2가 음수야. 물어볼게. 둘 다 음수일까? 그럼 둘 다 양수일 수 있나? 그럼 또 불가능하지. 그 음수인 게 있다는 얘기네. 적어도 한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판별식 두 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두 방정식에 대한 근의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합 또는 곱의 부호를 확정할 수 있냐를 확인해야 돼. 좀 어려운 거야, 사실은. 어려운 거지. 근데 나는 결론을 알지. 야, 니네 합해야 될 거 같냐? 곱해야 될 거 같냐? 니네가 딱 봐라. 합해야 될 거 같지? 느낌이 여기 지금 더하면은 B하고 D에 대한 합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려고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맞춰서 D1 더하기 D2를 구해봤지. 그랬더니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4G 빼기 4B가 됐는데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이거 마이너스 2AC니? 그러니? 그럼 이거 A 빼기 C의 제곱이니? 음수일 수 없는 개념이죠? 판별식을 더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적어도 한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야.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민성아?